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에도 개나리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정영래에게 계절의 변화는 그저 또 하나의 시간 경과일 뿐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75살에 은퇴한 의사인 영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내 송미숙의 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침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미숙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68살인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래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내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항상 긴장됩니다. 오늘은 남편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또다시 낯선 사람으로 여길까요? 미수가 일어날 시간이야. 영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눈을 뜨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제와는 또 다른 혼란이 스며 있었습니다. 영래는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오늘의 상태를 가늠해 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래의 가슴이 또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치매 초기 증세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사로서 이 병의 진행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나야 미수가. 내 남편 영래. 영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숙의 손은 차갑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해봐. 우리 45년 동안 함께 살았어. 미숙은 한참 동안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늘 온화했던 눈빛. 어떤 것은 낯익었고 어떤 것은 낯설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돌아다녔습니다. 아, 맞네요. 영래 씨.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도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남편을 기억하기도 했고, 때로는 몇 분 만에 다시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영래는 아내를 침실에 앉혀두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는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며 영래는 속으로 오늘의 일정을 떠올려 봤습니다. 미숙의 약 복용 시간, 점심 준비, 오후 산책, 저녁 식사까지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었습니다. 영래 씨, 화장실이 어디예요? 침실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래는 서둘러 부엌일을 멈추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이쪽이야, 미숙아. 영래는 아내의 팔을 살며시 잡고 화장실까지 안내했습니다. 이런 일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미숙에게는 매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영래가 정성스럽게 끓인 흰죽과 미숙이 좋아하던 김치, 그리고 각종 약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이 차려준 밥상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방금 전까지 남편을 알아봤던 것 같은데 다시 기억이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영래는 숟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미숙아. 내가 매일 다시 알려줄게. 난 정영래고 너는 송미숙이야. 우리는 이 집에서 오래 살았어. 아, 그렇구나.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이 떠주는 죽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래는 아내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 미숙은 요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으로 대접하곤 했죠. 지금은 숟가락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식사 후 약 복용 시간입니다. 혈압약,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 영양제까지 여러 가지 약을 영래가 하나하나 챙겨서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이 약은 뭐예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이었지만 영래는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줬습니다. 내 건강을 위한 약이야, 미숙아. 의사가 처방해 준 거야. 의사요? 어떤 의사? 나야. 내가 의사였거든. 영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조차 아내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먹이고 약을 챙겨준 후 영래는 미숙을 침실에서 낮잠을 재웠습니다. 아내가 잠들고 나서야 영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만 들릴 뿐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삶.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꼈던 나날들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퇴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내의 간병인이 된 지금 영래 자신의 삶은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쯤 조용한 거실에 휴대폰 문자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요즘 연락 오는 사람이라고는 병원 동료들이나 자식들 뿐이었는데 발신자 이름을 보고 영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소희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영래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희라는 이름을 본 것이 몇 년 만인지, 아니 정확히는 몇십 년 만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전부였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문자를 열어보니 간단하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래 씨, 오랜만이에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고 싶어요. 영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 25살 젊은 의사였던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그 여자.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소희와의 만남은 운명 같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안의 반대와 사회적 압력 앞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영래는 집안에서 정해준 미숙과 결혼했고 소희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소희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래 씨? 침실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래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동요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미숙아? 목이 말라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미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낮잠 후에 종종 이런 혼란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영래는 물을 떠다 주며 아내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야, 미숙아. 우리가 오래 살던 집. 우리 집이라고요? 그래, 우리 집이야.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영래의 머릿속에는 소희의 문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밤이 되어 미숙이 잠들고 나서 영래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소희의 문자를 읽어봤습니다.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보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내에 대한 책임감과
오래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서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영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한 후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혜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문자를 보낸 후 영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이미 답장은 보낸 상태였습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미숙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소희의 문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미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가슴 한편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영래 씨, 일어나셨어요? 미숙이 눈을 뜨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남편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응, 미숙아. 잘 잤어? 영래는 평상시처럼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아침 일과는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약 준비, 아침 식사, 그리고 미숙의 상태 확인. 하지만 영래의 마음은 자꾸만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소희에게서 답장이 왔을까요? 부엌에서 죽을 끓이는 동안에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아파트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은 산책이라도 나갈까? 영래가 제안했습니다. 사실 집에만 있으면 소희 생각만 더 많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이고 미숙을 낮잠 재운 후 영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소희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래 씨, 답장 고마워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화가로 활동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근황 얘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영래는 문자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화가가 되었다는 소희의 말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젊은 시절 소희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습니다. 병원 일이 끝나면 종종 스케치북을 들고 나와 영래의 모습을 그려주곤 했죠.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만나자는 제안 앞에서 영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옳은 일일까요? 아내가 아픈 상황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그때 침실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래 씨? 영래 씨 어디 계세요? 영래는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침실로 갔습니다. 미숙이 침대에서 일어나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미숙아? 여기가 어디예요? 집이 아닌 것 같은데. 또다시 혼란 상태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영래는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집이야. 우리가 오래 살던 집. 정말요?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미숙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을 알아봤는데 다시 기억이 사라진 것입니다. 영래는 참을성을 갖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 정영래야. 우리는 45년 동안 함께 살았어.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때로는 미숙이 영래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여겨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래의 마음은 무너져 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지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영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어색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당신이요? 남자가 요리를 해요? 영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미숙이라면 남편이 요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응, 내가 해. 맛있게 먹어. 식사 도중 영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소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오랜 친구로서 안부나 묻고 싶었어요. 영래는 미숙이 보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희의 배려 깊은 말투에서 젊은 시절에 따뜻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던 소희의 성격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영래 씨, 누구한테서 연락 왔어요? 미숙이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영래는 그냥 병원 동료야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어 미숙을 재운 후 영래는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희를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소희의 근황을 듣고 싶었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이 아픈 지금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의사로서,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지 않을까요? 영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25살 젊은 의사였던 자신과 22살 간호사였던 소희. 대학병원 복도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떨림, 함께 야근하며 나눴던 대화들, 병원 옥상에서 바라본 석양. 모든 것이 꿈 같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래의 집안에서는 간호사 출신인 소희와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의사 집안의 며느리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래는 집안의 압력에 굴복했고 소희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 후 영래는 집안에서 정해준 미숙과 결혼했습니다. 미숙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온화하고 현명했으며 남편을 잘 뒷바라지해줬습니다. 하지만 소희에 대한 그리움은 마음 한구석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래는 소희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의사로서 성공했고 두 자녀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소희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 만에 소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영래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5살이 된 지금도 소희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래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소희에게 답장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옛 친구로서 만나는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소희 씨, 저도 근황이 궁금합니다.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서 이야기해요. 문자를 보낸 후 영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침실에서 미숙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영래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소희에게서 답장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만날 약속을 잡게 될 것입니다.
영내의 평온했던 일상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숙에게 아침 약을 먹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이니까 천천히 이야기해요. 영래는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소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만의 재회라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만남이 옳은 일일까요? 영래 씨, 누구한테서 연락 왔어요? 미숙이 약을 먹으며 남편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정신이 맑은 편이었습니다. 아, 그냥 옛 동료야. 영래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소희를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던 첫 만남, 함께 야근하며 나눴던 대화들, 옥상에서 바라본 석양 속에서 나눴던 고백. 다음 날 오후 영래는 미숙에게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 어색했지만 소희를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단정하게 차려입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향하는 길, 영래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홍대 근처는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간판들과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영래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소희가 알려준 카페를 찾아가는 동안 주변에 그림 전시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희가 화가가 되었다는 말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소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소희는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래 씨. 소희가 영래를 발견하고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십 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소희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영래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소희 앞에 앉았습니다. 많이 변하지 않으셨네요. 아니, 더 성숙해지고 고독해진 것 같아요. 소희가 영래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혜 씨야말로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영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옛날의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의사 일하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영래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의 간병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지금은요? 소희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숙이가 아프거든요. 치매 초기 증세가 있어서. 그래서 난 매일이 죄 같아요. 영래는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소희의 표정이 안쓰럽게 변했습니다. 그러셨구나. 힘드시겠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시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괜찮아요. 가끔은 이런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소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을 떠난 후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화가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의 개인전도 열었고 나름대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영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첫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가 봐요. 다른 사람과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영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희도 자신처럼 지난 시간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것일까요? 영래 씨는 행복하셨어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영래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의사로서 보람도 느꼈고, 가정도 꾸렸고, 하지만 가끔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은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들, 함께했던 순간들, 그리고 헤어져야 했던 아픈 기억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영래가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소희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고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영래는 오랜만에 이런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영래 씨, 제 작업실 구경하실래요? 소희가 제안했습니다. 작업실이요? 네, 근처에 있어요. 제 그림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작업실까지 가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요? 하지만 소희의 그림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두 사람은 함께 소희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작업실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벽면에는 소희가 그린 다양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영래는 감탄하며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추상화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래의 시선을 끈 것은 한 모퉁이에 걸린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병원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래는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과 소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영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함께 본 그 석양. 소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렸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영래는 소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소희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희. 영래가 소희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영래 씨. 소희도 영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영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무서워요. 미숙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래는 급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미숙아, 금방 갈게. 괜찮아. 영래는 전화를 끊고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소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래는 서둘러 작업실을 나섰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희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소희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오래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거실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무서웠어요. 영래는 아내를 안심시키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소희와의 만남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소희와의 만남 이후 영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갔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소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작업실에서 본 그 그림, 젊은 시절 자신과 소희가 함께 바라본 석양이 그려진 작품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영래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미숙이 아침 식사를 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비교적 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 영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어제 병원에 다녀오셔서 그런가요? 미숙의 말에 영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소희를 만나러 간다고,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가. 영래는 애매하게 대답하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영래의 절친한 친구인 박진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진수는 영래와 함께 의과대학을 다닌 동기로 은퇴한 지금도 가끔 만나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72살인 진수는 여전히 정정했고 영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친구였습니다. 영래야, 미숙이 어떻게 지내? 진수가 거실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저 그래.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영래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오랫동안 영래의 힘든 상황을 지켜봐 왔기에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래야, 너 요즘 좀 달라 보인다. 진수가 영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얼굴에 생기가 돌고 뭔가 달라졌어. 혹시 누군가 만나고 있지? 진수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영래는 당황했습니다. 오랜 친구라서 그런지 자신의 변화를 금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래는 부정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래야,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요즘 내 표정이 예전과 다르다고. 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만나는 거야? 영래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진수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옛날 사람하고 연락이 닿았어. 옛날 사람?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이야. 진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설마 윤소에 말하는 거야? 진수도 젊은 시절 영래와 소희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영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래야, 너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진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옛 친구로서 만난 거야. 옛 친구라고? 너 지금 치매 걸린 아내를 두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진수의 말이 영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뭐? 영래야, 너는 의사야. 치매 환자의 가족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넌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그 여자가 내 삶을 뒤흔들 거다. 진수가 의사답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너만 의지하고 있어. 지금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영래는 진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소희와의 만남은 자신에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간병 생활에 지쳐있던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래 씨, 여기 누가 와 계신가요? 영래와 진수는 침실로 갔습니다. 미숙이 침대에서 일어나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진수야. 기억 안 나? 영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진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 씨. 저는 박진수예요. 영래하고 친구예요. 진수가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미숙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진수를 친형처럼 따랐던 미숙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미숙의 상태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수가 돌아간 후 영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의 충고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소희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만나서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영래의 마음을 다시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영래는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진수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영래의 딸 정민이 미국에서 급히 들어왔습니다. 35살인 민희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상태가 어떠세요? 민희가 공항에서 곧장 집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좀 나빠졌어. 기억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영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희는 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 화상통화로 봤을 때보다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희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하지만 미숙은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아가씨? 미숙이 딸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민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 민희예요. 딸이에요. 하지만 미숙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민희는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엄마 혼자 돌보시기 힘드시죠? 제가 휴직하고 한국에 있을까요? 아니야, 내일이 중요해.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도 많이 힘드실 텐데. 민희는 아버지의 지친 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곁을 잘 지켜주세요. 지금 엄마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딸의 말에 영래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가족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숙에게는 자신이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며칠 후 소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영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소희의 문자를 보며 영래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영래는 갈등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소희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의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희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족을 배신하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딸 민희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떠나기 전 민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부탁드려요. 지금 엄마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 말이 영래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았지만 소희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래는 소희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미숙에게 진수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지만 자신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 계시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미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미숙아. 금방 올게. 영래는 아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되어도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희는 영래보다 먼저 와서 창가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영래가 소희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소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라서 그런지 첫 번째보다는 어색함이 덜했습니다. 미숙 씨는 어떠세요? 소희가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영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제는 딸도 못 알아봐요. 얼마나 힘드실까. 소희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지쳐요. 매일 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매일 같은 일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영래는 평소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수에게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영래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래는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영래 씨,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소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의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가요? 요즘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두 사람은 과거 이야기부터 현재의 고민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습니다. 영래는 소희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희 씨, 저와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영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기혼자이고 아내가 아픈 상황이잖아요.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영래 씨, 저는 당신의 친구예요. 힘든 시기에 옆에서 위로해주는 친구. 소희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걸었던 병원 근처 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처럼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래 씨, 혹시 후회해요? 그때 제대로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을. 소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래는 한참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요. 특히 힘들 때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소희가 고백했습니다. 해외에서 살면서도 당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봤지만 첫사랑이 너무 강렬했나 봐요. 그 말에 영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래는 소희의 손이 벤치 위에 놓인 것을 보고 살며시 손을 뻗었습니다. 소희도 영래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희. 영래가 소희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희도 영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영래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미숙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숙아, 무슨 일이야? 영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영래 씨,
어디 계세요? 무서워요.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래는 급히 일어섰습니다. 미숙아, 괜찮아. 금방 갈게. 거기서 기다려. 소희도 상황을 이해하고 일어섰습니다. 가보세요, 영래 씨. 죄송해요, 소희 씨. 다음에 다시.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소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래는 서둘러 택시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미숙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현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미숙아. 영래가 급히 달려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영래 씨, 어디 갔었어요? 무서웠어요. 미숙이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숙아. 내가 잘못했어. 영래는 아내를 달래며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영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희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과 미숙을 혼자 두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요?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래가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이 미숙이 집을 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영래는 급히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찾아다녔습니다. 진수도 와서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영래야, 미숙이 어디로 갔을까?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요즘 자꾸 집을 나가려고 해서. 영래는 불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길을 잃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숙이 발견된 곳은 홍대 근처, 바로 소희의 작업실 근처였습니다. 영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과 함께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영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숙이 소희의 작업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소희가 그녀 옆에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숙이 이곳을 찾아온 것일까요? 미숙아. 영래가 급히 달려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숙은 남편을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래 씨, 여기가 어디예요? 괜찮아, 미숙아. 집으로 가자. 그때 미숙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희는 당황하며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영래는 미숙을 집으로 데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미숙이 어떻게 소희의 작업실을 찾아간 것일까요? 그리고 혹시 무언가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영래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소희의 작업실 앞에서 발견된 사건 이후 영래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미숙이 그곳을 찾아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특정 장소를 찾아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미숙이 무언가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미숙은 평소보다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래 씨, 저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미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나갔다가 온 거야.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영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미숙이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보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여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아는 사람 같은데.
그날 밤 영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치매에 걸렸지만 여전히 어떤 직감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 아침 영래는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일로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신가요? 소희의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미숙 씨가 그곳을 찾아오셨을까요? 영래도 그것이 가장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경험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가끔 과거의 기억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미숙은 소희의 작업실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숙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에 자주 깨어 영래를 찾았고 낮에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영래 씨, 당신 어디 안 가죠? 미숙이 남편의 팔을 꼭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안 가, 미숙아. 내가 어디 가겠어? 영래는 아내를 달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소희가 그리웠습니다. 소희와 함께 있을 때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느 날 영래의 딸 미니가 갑자기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휴가를 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영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수 삼촌이 연락 주셨어요. 엄마가 길을 잃고 헤맸다고. 진수가 미니에게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영래는 진수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미니는 어머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보다도 더 혼란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미니예요. 하지만 미숙은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예쁘게 생겼네요. 그날 저녁 미니는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혼자 돌보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아직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영래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이렇게 지치시면 어떡해요? 미니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곁을 꼭 지켜주세요. 지금 엄마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말에서 영래는 딸이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진수가 딸에게 자신과 소희의 만남에 대해 얘기한 것일까요? 무슨 뜻이야? 그냥 엄마만 생각해 주세요. 미니가 다시 미국으로 떠난 후 영래는 더욱 갈등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의 기대와 소희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래 씨, 저 곧 전시회를 열어요. 시간 되시면 보러 오세요. 전시회 초대는 영래에게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갈 수 있을까요? 미숙의 상태도 불안하고 가족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래는 전시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숙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지만 소희의 작품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전시회가 열린 갤러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소희의 작품들이 벽면에 걸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영래는 소희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며 감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래의 시선을 끈 것은 한 모퉁이에 걸린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은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젊은 남녀가 병원 복도에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과 소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소희가 영래 옆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이 그림은 영래는 기억의 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그림은 특별해요. 제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기억을 그린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갤러리의 분위기는 로맨틱했고 소희의 작품들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영래 씨, 제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영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림을 그리면서 당신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소희의 고백에 영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갤러리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당신을 아직도 사랑해요. 소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영래는 당황했습니다. 소혜 씨, 미안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당신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과는 사랑할 수 없었어요. 영래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도 소희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영래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알아요.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당신도 힘드실 텐데. 그때 영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급히 받아보니 이상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수가.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영래의 옛 사진들을 모두 꺼내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 소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미수가 뭘 하고 있어? 영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들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영래 씨, 이 여자가 누구예요? 미숙이 소희와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영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숙이 그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냥 옛날 동료야. 동료요? 그럼 왜 이렇게 친하게 찍었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미숙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래 씨, 이 여자가 오늘 본 그 사람 맞죠? 영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래 씨, 이 여자가 오늘 본 그 사람 맞죠? 미숙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래는 아내가 들고 있는 옛 사진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젊은 시절 소희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미숙아. 영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 정말 모르는 줄 알았어요? 미숙이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바보인 줄 알았나요? 영래는 무릎을 꿇고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미숙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뭘 설명해요? 미숙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영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당신이 저를 돌보는 게 그렇게 지겨웠나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영래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는 치매에 걸려서 바보가 됐으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숙의 말에는 평생의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입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가 모를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미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당신, 그 여자를 사랑해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장 듣기 싫었지만 동시에 가장 알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영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미숙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에게 짐일 뿐이죠.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미수가 그런 말하지 마. 그럼 뭐라고 해요? 저는 매일 당신을 잊고 당신은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고.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에요? 그때 문벨이 울렸습니다. 영래가 문을 열어보니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진수는 집안의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수야. 영래는 친구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진수는 거실에 흩어진 사진들과 울고 있는 미숙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미숙 씨, 안녕하세요. 진수가 다정하게 인사했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래야, 잠깐 나와. 진수가 영래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결국 들켰구나. 진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영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소희의 전시회에 간 것, 두 사람의 고백,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벌어진 일까지. 진수는 말없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영래야,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잖아. 진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해. 미숙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여자와는 연락을 끊어야 해. 진수의 조언은 명쾌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미숙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영래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영래야, 넌 의사야. 내가 평생 환자들에게 했던 말 기억 안 나? 삶은 치료할 수 있다고 했잖아. 내 삶도 치료해야지. 진수의 말에 영래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했던 조언들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라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미숙이 마음을 달래는 게 먼저야. 그리고 내 마음도 정리해야 하고. 진수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해야 할 일이야.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숙은 침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영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숙아, 들어가도 될까? 싫어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영래는 문 앞에서 간절히 말했습니다. 용서요? 어떻게 용서해요? 미숙이 문을 열며 나왔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나는 너만 사랑해. 영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눈을 보면 알아요. 치매에 걸렸지만 미숙의 직감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미숙아,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아픈 것과 바보인 것은 다르거든요. 미숙의 말에 영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영래는 거실 소파에서, 미숙은 침실에서.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래는 미숙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줬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미숙아, 밥은 먹어야지. 당신이 차려준 밥을 어떻게 먹어요? 영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에게서 찾은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늙어가는 두려움,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지루함,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미숙아, 나는 소희에게서. 영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소희요? 그게 그 여자 이름이에요? 미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녀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서. 그래서 저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한 거예요?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매일 당신만 기다리며 살았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와 추억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영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도피였다는 것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입니다. 미숙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영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약속해 줄 수 있어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너만 바라볼게.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래 씨, 저는 이제 당신을 어떻게 믿어야 하죠? 그 질문에 영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래는 소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희 씨,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제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안녕히 지내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영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임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소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래는 그동안 미숙 곁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주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영래 씨,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러게, 산책이라도 나갈까? 영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전 같은 밝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꽃들이 만개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여전했습니다. 미숙아, 나 정말 미안해. 영래가 걸으면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알아요.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미숙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쉽게 정리가 안 돼요. 영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45년 동안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니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을 주면 안 될까? 내가 다시 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요? 미숙이 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영래 씨, 저는 치매예요. 제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세요? 그 말에 영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야.
영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정말요? 다시는 다른 여자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미숙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약속해. 이제부터는 너만 생각할게. 영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숙도 남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소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영래 씨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미숙 씨 곁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게 당신의 마지막 사명일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영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미숙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영래는 매일 미숙에게 정성을 다했고 미숙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래 씨, 제가 아픈 게 당신한테 너무 부담이죠? 어느 날 미숙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혀 부담 아니야. 거짓말. 저는 매일 당신을 잊고 똑같은 질문만 반복하잖아요. 미숙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영래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매일 새롭게 너를 사랑할 거야. 가을이 되면서 미숙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어려웠고 밤에 자주 깨어 영래를 찾았습니다. 영래는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도 아내를 돌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딸 미니가 다시 한국에 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영래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너무 지치시는 것 같은데. 미나, 이게 내 마지막 사명이야. 영래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내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미니는 아버지의 의지를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미숙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요양원 입원을 권했습니다. 영래 씨, 이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래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조금만 더 집에서 돌볼게요. 어느 날 밤 미숙이 갑자기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이런 일은 치매 환자들에게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영래 씨? 미숙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미숙아? 제가 많이 아프죠?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영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래 씨, 저 기억해요.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난 것도, 제가 화낸 것도.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미숙아, 괜찮아요. 이제는 이해해요. 미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 때문에.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영래 씨, 제 기억이 다 사라져도 우리 함께한 시간은 진짜였죠? 그럼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전부야. 영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해, 미숙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도 사랑해요, 영래 씨. 그것이 미숙이 남편에게 한 마지막 온전한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숙은 다시 혼란 상태로 돌아갔고 영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영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매일 새롭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결국 다음 해 봄 미숙은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래 혼자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미안해, 미숙아.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영래는 요양원에 아내를 맡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영래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숙이 좋아하던 꽃을 사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에게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미숙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오시는구나. 요양원 간병사가 영래를 보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할머니가 복이 많으세요. 이렇게 사랑받으시니. 영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미숙을 충분히 사랑했을까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영래는 소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소희도 치매에 걸린 친구를 방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영래 씨, 소혜 씨,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숙 씨는 어떠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이제는 저를 거의 못 알아봐요. 그래도 매일 오시는군요. 그래야죠. 그게 제 마지막 사명이니까. 소희는 영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지고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영래 씨, 당신은 진짜 사랑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제야 알아가는 거죠. 사랑은 때로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이기도 해요. 소희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영래는 그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소희와의 사랑은 죄였지만 미숙과의 사랑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래는 요양원에서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랑, 회한과 구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로 그는 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미숙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미숙이 자신을 기억하든 못하든 영래는 매일 아내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영래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